자, 안녕하세요. 쥐타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6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구소 나와서 세미나 자료 만드느라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DS 단석 여러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사실 뭐 궁금증도 있을 거고, 사실 우려가 더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규칙을 따른다는 거고요. 예,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외 거래 가격의 10만 원, 비상장일 때는 5배에 대한 법칙을 3거래일에 넘길 수 없다. 항상 신규 상장주는 3거래일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새벽에 좀 이른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요일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한번 이 간단한 룰을 좀 이해해 드릴게요. 이게 6,000원에 시작했던 종목인데요. 6배. 자, 10,000원 이하의 건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자, KNS는요. 18,000원, 2만 원 밑에서 시작한 건 8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말씀드렸죠?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수익률 관리를 가장 잘해서 스타 펀드 매니저로 15번 정도 선정됐던 이력이 있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네. 그리고 IPO 신규 상장주, 이런 DS 단석 같은 조단위에 있는 종목은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사서 기계가 매도하는 부분이고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룰이나 앞으로 거래에 대한 종가 기준이 있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정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예. 자,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최근 거 하나 보고 할까요? 제가 요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단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영상에는요, 이런 걸 좀 등장시킬 거예요.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이슈 건데, 지금 이 기업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와 플라스틱 사업부, 그다음 뭐죠? 폐배터리 사업부, 이게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업부를, 자, 바이오 디젤 사업부는 애경 케미칼, 폐배터리 사업부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두 종목을 끄집어 올 겁니다. 요 두 종목을 정확한 시나리오와 최근 20일 동안에 움직였던 주가 평균을 따지게 되면 똑같은 종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이날에 대한 고가, 이날에 대한 고가 종가, 이날에 대한 고가 종가. 자, 요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설령 만일에 오버슈팅을 준다 하더라도 종가는 그대로 끌어내리면서라도 반영을 시킬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발적인 이슈를 반드시 봐라라고 했던 부분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무상증자는 가능한가요? 코스피로 지금 이제 들어와 있지만 코스피 200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얘가 포함이 되나요?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기계가 사고 기계 파는 프로그램의 룰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25만 원을 한번 공략해서 단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이 KNS라는 종목도 반 이상이 훼손했을 때 항상 기계 프로그램의 이 반등을 요구한다. 다만 길게 보지 마시라. 그쵸? 그 다음부터는 산업을 봐야 된다. 가중평균, 산술평균, 그리고 동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폐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부분에 전망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말씀드리면서 산업부가 되는지 환경부가 되는지 컨트롤타워 600조 시장을 누가 담당하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죠. 최근에 사모펀드의 수급 중에 스톤브리지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수급들이 좀 이탈됐었죠. 그 부분은 다 이탈된 게 아니고 3월과 6개월 후에 보호회수 걸린 물량이 있어요. 결론은 얘네들의 모든 수익률을, 이 물량들을 팔아야만 얘네들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의 종목, 즉 펀드 성격이라서 결국은 이 부분까지도 논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재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위로 베팅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닌 이런 부분의 흐름을 강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DS 한번 봅시다.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 들어오는 거. 요거 오늘 이제 무상증자 포인트고. 여기서 사모펀드가 팔고 나갔다가 잠시 들어왔다가 주춤하고 있죠. 타점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영상 하나 가볍게 보고 가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아침 일찍 영상을 찍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영상 가볍게 한번 보고 갑시다.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종가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고 갈게요. 부분은 존재할 거예요.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깨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 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주가라는 거는 중력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자, 25만 원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냈죠. 탄성이라는 법칙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 10거래일 이내라는 기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칙에 대한 거를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0거래일 이내에만 통용화된다. 그 다음부터 25만 원을 깨거나 반등에 대한 부분을 10거래일 이상을 도입하면 안 된다. 정확한 시나리오 들어가고 있죠. 이제 무상증자라는 부분. 자, 요 부분에 무상증자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에 대한 법칙 이후에는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등장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룰입니다. 이젠 좀 영상을 좀 지켜보실 생각 있으신지요? 욕도 많이 먹었고요. 사실 제가 이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청약 배수를 한 줄 받을 거 경쟁률이 심화되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 코드 번호도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보내드릴게요. 올해 이제 신규 상장주도 꽤나 있으니까요. 5배에 대한 법칙도 제가 분명히 영상을 찍으면서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떠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저도 사실 뭐 경제 유튜버 활동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100만 명 구독자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교육시킨 상태에서 글로벌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각 금융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미나 한번 할 때 제가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받고 있어요. 사실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해당을 하지 않고요.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과거에 이제 연을 맺었던 분들의 어떠한 요청이 있어서 가끔씩은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일이 돼버리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을 한번 맺었기 때문에 어차피 필드에서 저도 이제 연구소 주말에도 나와서 글로벌 시장 점검하고 뭐 제로 파울이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외환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걸 점검하느라 그래서 필드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주말에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25만 원에 대한 규칙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10거래일을 정확히 예측했죠. 자, 그러면 지나간 사실은 지나간 사실대로 우리 그 노래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이제 올해 54 됐는데요. 그래도 이런 노래들 들을 때마다 한 번씩은 리마인드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쵸?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자, 해봅시다. 후회 없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요.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 이 50만 원에 대한 법칙은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때 상장이 되고 이틀 3일 안에 이게 따상상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따상상을 간다라는 것도 얘가 예측해 드렸던데 49만 원에 매도하세요. 50만 원 라운드 피겨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거든요. 하면서 32만 원대 매수 및 종가 배팅 합시다라고 해서 12월 26일 날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이날이죠. 예. 49만 5천 원까지 올라가서 50만 원 찍지 못했죠. 이 5천 원도 중요한 겁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날 단발적인 상승이 이끌어냈죠. 예, 그럼 여기서 한번 3거래일 안에는 무조건 매도라고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요 부분은 1월 8일 날 제가 아까 영상을 찍었던 부분인데 25만 1,000원 매수 사유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의 평균 가격 및 25만 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오전 한 10시 되기 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죠. 전날에 대한 이 부분 25만 원이지만 저점이 25만 1,000원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다음에 단발적인 이슈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1월 10일 날 DS 단속 27만 원 매도 사유 10거래에 대한 법칙이죠.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의 산술 가중 평균에 대한 가격 법칙이라고 해서 오전 9시 55분에 한 번 더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그쵸? 10거래일 정확히 지키면서 27만 원대 최고점은 아닐지언정 27만 7,500원이었는데 매도 한번 하고 가자.
규칙성을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령대가 훨씬 많으신 분들, 특히나 이런 대형주, 중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지치시고 어떻게 진짜 필드에서 있었던 실제 어떤 룰을 따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듣기 위한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긴 할 건데요. 오늘 핵심의 주제는 성일 하이텍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경 케미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가부터 보고 갈게요. 사실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 DS 단석이 상장되기 전부터 지금 얘가 훼손되고 있죠. 그쵸? 자, 요 부분에 이제 한 20일 정도 전부터 이렇게 끄집어 올리죠. 이때 얘가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에 대한 시총이 이때 얼마냐면 1.4조 원입니다. 미리 선반영 시키죠. 근데 얘도 주가가 내려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빠지게 되면 얘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흐름을 보이진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선반영된 주가, 그쵸? 이때에 대한 가중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중을 줄 수는 없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중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최종 전략이라서. 자, 애경케미칼은 이제 8천억. 그리고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따상상을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DS 단석은 1.4조 원이지만 2.2조 원이었죠.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원이지만 그 당시엔 1.4조 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흐름대로 갈 거예요. 폐배터리 사업부, 그리고 무슨 사업부라고 했죠? 네, 맞아요. 플라스틱 사업부는 제외합시다. 코로나 때 위생에 대한 문제를 대두했을 때 성장했던 사업부니까 빼고요. 자, 그리고 그 DS 단석은요. 다른 걸로 넘어갔네요. DS 단석은요. 결국은 어떤 룰을 따를 거냐면 폐배터리 사업부를 좀 강조시킨다고 해서 대주주가 기관 IR, 비공개 IR을 했어요. 여기 참석 못 하셨죠? 개인들한테는 말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안 시킵니다. 제가 참석했던 부분이 있는데 IR 자료집이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 아마 좀 읽어보시게 되면 아하 이런 그림은 되겠구나. 1차원적으로 니켈, 망간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뽑아내서 금속을 녹여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 이걸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 부분. 그리고 바이오 디젤 사업부는 사실 뭐 어떤 사업부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 식물 동분에서 나오는 배변가스를 가지고 이런 에너지원을 만들고 폐식용유, 폐원료를 가지고 만든다 이겁니다. 클린화하는 리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계의 룰, 패시브 자금의 룰을 요런 룰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계가 밀고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산술 평균, 가중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월 대응 전략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놨고요. 애경 케미칼, 성일하이텍, 가중 평균, 적정 시총 계산. 매일마다의 종가는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한 주 받을 거 세 주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예,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렸고 실제로 그래야죠. 올해 신규 상장주가 알짜가 좀 있으면 그것도 좀 찍어드릴 텐데 청약 배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25%는 개인이 받아갖고 아 그쵸 75%는 기관이 받아갔죠. 이 종목도 요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나이는 전화 모릅니다. 010 4822 8706. 자, 요쪽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자료집 다 보내드릴게요. 자,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의 대한 가중평균. 요거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애경케미칼 사업부. 폐배터리 리사이클 이거 녹여버리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2차전지 폐배터리는 녹여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요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요건 제외하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거 보내드릴 텐데 한 3분 정도 깊게 읽으시면 알 거고요. 매일매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종가는 정확히 들어맞을 겁니다. 됐죠? 자, 특징적이 있었을 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긴 할 텐데 결국은 폐배터리 사업부는 어떤 사업부입니까? 예, 맞아요. 그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대주가 IR 자료에 좀 포함을 했던 내용인데 전기차 수요 감소되는 이유는
한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를 했더니 10년 동안 두 번을 바꿔야 되는데 한 번에 1,500만 원씩 두 번이다. 3천만 원이다. 그러면 9천만 원이다. 비싸서 안 탄다. 기름값 아끼려고 했더니 기름값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안 탄다는 거죠. 요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폐배터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부와 환경부. 어디에 수장이 컨트롤 타워를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분을 좀 타깃으로 해서 한 건데요. 결국은 호재인 이슈. 자, 매일매일의 1월 달에 대한 종가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뭡니까? 아까 25만 원 맞춰냈듯이 예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의 가중평균과 산술평균대로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주가의 급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종가는 정해져 있죠. 오버슈팅에 팔자 이겁니다. 그리고 급락 나왔을 때도 회귀를 할 거예요. 종가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30%의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십시오. 한 달 동안, 1월 동안은.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부분은 3월과 6월을 봐야 되는데 아까 수급적인 이슈를 말씀드릴 때 스톤브리지 이야기를 잠깐 꺼냈어요. 이 상업펀드. 얘네들은 어차피 팔 수 있는 물량은 판 거예요. 그냥 판 거라고요. 자, DS한서. 왜 팔았을까요? 이 스톤브리지라고 하는 상장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해갖고 돈 벌면 고객하고 나누는 회사들이죠. 팔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 6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아간 거 수익 났으니까 팔지만 3월과 6개월에 못 파는 게 있죠. 자, 이걸 다 팔아야 수익금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아직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판 건 판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진입되는 거는 분명 그 룰을 따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얘네들은 항상 중요한 거는 산업군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신규 상장주의 특성은요. 연기금의 수급을 동반한다. 왜요? 특히나 이 거래 없는 종목들은 무상증자 이슈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코스피 200, MSCI.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타겟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도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이 연기금의 이 매수를 동반하죠. 사업펀드는 원래 매도예요. 예. 몇몇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을 공유하기 위한 펀드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사모펀드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자, 그러면 이런 룰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앞으로의 두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원래 핵심적인 겁니다. 이유는 시장이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이렇게 빠졌지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 보혜수 물량이 나가기 전에 이런 미리 사전적으로 움직였던 적은 있어요. 이걸 한번 타겟으로 볼 텐데 연기금의 수급은 꾸준히 등장을 했었던 거.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협동 로봇이시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인 로봇 관련주들이죠. 뭐 고스트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주가도 상당 부분 AI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날개를 단 거예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을 즉시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해법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상한 영상들 보면서 많은 심리적으로 힘드시고 한 이유 뭡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빠질 때는 정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1과 2가 있을 수 있는데 글로벌적인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진짜 썩 좋지 않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이유인데 요걸 풀어줄 수 있으면 폐배터리라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좀 좋아지지 않겠니? 이게 한 7개월 전에 대두화됐던 이슈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예 제거를 해버린 게 UC, 울트라 카파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종목들의 산업이 썩 좋지 않아요. 사실 이게 단발적인 이 규칙을 따랐던 이유 중에 가속화시켰던 이유, 이런 급락을 추가적으로 빠른 기간에 이렇게 줬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과연 국내적인 600조 시장의 컨트롤 타워, 요 부분과 글로벌 전 세계적인 부분이 어떻게 동조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접근해야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산업군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일단은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똑같은 움직임을 볼 건데 큰 판을 우리 놀기 위해서는 어떤 비교 대상을 가져오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대한 첨부와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 돼요. 그 뜻은 만일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성장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추가적인 동조화 현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자 한번 바이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 있죠. 우리나라 한국 총재 같은 사람. 금리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해서 시장이 요동치죠. 산업은요. 바이오 산업, 2차전지 산업, 뭐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씩 봅시다. 바이오는 뭐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어떤 거를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지죠. 반도체는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나오죠. 공정마다 다르죠. 2차전지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달라지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표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완전 관해라는 게 있어요. 암을 완전히 사멸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부채 기업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타격, 그쵸? 빚이 많으니까요. 안 좋은 점이 발생되고 글로벌적인 머크 모더나 화이자의 어떤 주가가 안 좋고 임상 실패가 나오게 되면 이 이슈가 3배 올라갈 이슈라고 치더라도 10% 오르다가 꼬라박습니다. 그게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식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산업군의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수출 데이터가 전 세계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음극재 생산 설비를 늘립니다. 뭐 개발했어요. 오르다 급락해 버린 경우 있죠. 이게 바로 산업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한류라는 표현도 하죠. 한류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졌을 때 실제로 한류 가수들이 조금만 나가게 되면 인기를 끌죠. 근데 반한 안 좋은 어떠한 뭐 한국인이 안 좋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또 이렇다 해서 안 좋게 보는 경우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사람에 대한 인식이죠. 민족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막 인기 좋을 때는 우리 이 유럽 여행이든 가게 되면 한국이면 뭐 어우 막 이러잖아요. 좋다고. 이게 바로 산업군도 하나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색깔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 부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은 존재할 거니까 25만 원이라는 구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애경 케미칼 이 뭐죠? 그 성인 하이텍에 대한 주가에 대한 종가는 1월 내내 똑같을 겁니다. 오버슈팅에는 덜어놓고 하락에는 매수. 반등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다 알긴 알겠지만 사람은 이 심리를 가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스타팅인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기사화가 되든가. 다만 그 규칙성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따르는 게 이런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을 조금만 배제하고요. 내려놓고 룰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자료집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는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이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를 담당하는 증권사 8군데에 제일 잘 나가는 스타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7명의 애널리스트가 3일 동안 이게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실제로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의 실적은 반토막 나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1월 동안에 종가 기준을 마련해서 각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애널리스트들도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를 다닙니다. 종목에 대한 자기가 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부분이 종가 기준으로 그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만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시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이왕이면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다음부터는 영상 안 찍을게요. 만일에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많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댓글로 도움된다,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세요.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 개인 폰이고요. 4822-8706으로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혹시나 최근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수익률이 안 좋았고 어떤 사연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뭐 평단가와 그리고 수량 뭐 이런 것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좀 해법을 좀 달리할 수 있어요. 가격마다에 대한 전략은 달리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으로도 풀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란 건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다만 합리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동조화하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야 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체계적인 공부방도 한번 개설해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일이 돼버리면 제가 힘들긴 하겠지만 짬짬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잡고 싶고요. 그리고 1월에 좀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 다 한 번에 뵐 수는 없지만 몇 분의 어떤 사연이 좀 간절한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좀 삼고 싶네요. 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료집 받아가시고, 최근 1년 동안, 2년 동안 주식 투자가 정말 안 됐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의 전략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죠. 5천만 원 가지고도 1년 안에 장담합니다. 12월 말까지 10억 만들 수 있어요.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그다음에 업종, 그렇죠? 그 업종 내에서만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크게 낼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 거래한다. 사실 그거는 저점 매수와 고점 매수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큰 수익을 내는 거는 10배 이상의 수익 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산업이란 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 바이오 종목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산업군입니다. 이게 폐배터리 사업부처럼 뭐 셀트리온 이렇게 큰 녀석들도 안 움직이죠. 똑같은 재료지만.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했죠. 바로 즉각적으로 오르잖아요. 이 큰 종목도. HLB 역시나. 바이오 종목은 어차피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전 세계적인 바이오도 이 시즌부터 움직였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초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폐배터리 이슈가 나오는 부분도 국내적인 한정적인 이슈는 우리가 원전 사업부라는 것도 윤석열 정부만 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탈원을 원전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움직이느냐, 전 세계가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 때도 제가 6천억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코로나도 특수 산업이었어요. 피해 업종이 있었지만 물론 치료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대한 돈을 썼죠. 그렇죠? 실제로 뭐 진단 키트나 마스크 업체들도 실제로 수익을 끌어올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해야만이 우리는 산업군에 그리고 업종군에서 수혜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테마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왜? 시장은 때로는 심리를 반영하고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NCF법을 분명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한번 맞춰 나가 봅시다. 전략자료 지금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 부분은 사람마다 MBTI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죠. 해법을 좀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